여러분이 즐겨 먹던 그 음식이 사실은 암세포를 키우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경력의 종양내과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지난 25년간 15,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이상 암 생존자 중 무려 95%가 모두 같은 5가지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지금도 매일 이 음식들을 드시고 계세요. 부산에 사는 69세 김순옥 할머니의 경우를 보세요. 이암 3기 진단으로 절망하고 계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만 끊으셨더니 6개월 만에 종양이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말기 간암을 앓던 87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지금 7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와 20년 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가장 빠르게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암이 걱정되거나 치료 중이시라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음식은 바로 탄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싹 구운 생선이나 고기 구이의 그 검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맛있죠? 하지만 그 검은 부분이 바로 1급 발암물질 덩어리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우리 부모님 세대가 평생 드시던 그 맛있는 부분이 독이었다니. 하지만 25년간 암 환자들을 치료하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생선이나 고기를 바싹 태워서 드시면서 이게 진짜 맛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할머니들은 특히 생선 구울 때 바싹 타야 비린내가 안 나 라고 하시거든요. 지난주에 부산에 사는 70세 이정수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생님, 저는 평생 생선만 먹고 살았는데 왜 이 암이 생겼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건강을 위해 40년 동안 고기 대신 매일 생선만 드셨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매일 아침 드시는 고등어 구이를 바싹 태워서 드셨다는 겁니다. 검게 탄 껍질까지 이게 제일 맛있는 부분이지 라며 다 드셨던 거예요. 심지어 부인께서 그렇게 타게 먹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계속 드셨습니다. WHO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200도 이상에서 태우면 벤조피렌이라는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이건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그 물질과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 탄 음식을 먹는 건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탄 부분 1g에는 담배 600개 피 분량의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등어 한 마리에 태운 껍질을 다 드시면 담배 3,000개 피를 피운 것과 같아요. 하루에 담배 세 갑을 피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죠. 국립암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도 놀랍습니다. 매일 탄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암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높았습니다. 저는 이정수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생선은 계속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몸에 좋아요. 대신 탄 부분만 떼어내고 드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그럼 무슨 맛이 나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셨을 때 선생님, 종양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생선도 담백하고 맛있더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탄 부분만 안 드셨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는 중간 불로 천천히 구우세요. 약한 불에서 15분 굽는 것이 센 불에서 5분 굽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검게 탄 부분은 반드시 떼어내고 드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한 조각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치료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찜이나 조림으로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익히는 온도가 낮아서 훨씬 안전하거든요.
특히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바싹 구운 삼겹살, 그 검은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맛있어 보이지만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영양분이거든요. 술집에서 삼겹살을 구워서 검은 부분까지 다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젓갈과 장아찌입니다. 이게 애 나쁜 음식이에요? 우리 전통 음식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이 이암 발생률 세계 1위인 이유가 바로 이 음식들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젓갈이나 장아찌를 드십니다. 특히 새우젓, 멸치젓으로 김치를 담그시고 깍두기를 먹을 때도 남은 김치 국물까지 다 드시죠. 이게 밥맛을 돋우지 라며 말이에요. 대구에 사는 74세 박명순 할머니가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암이 생겼을까요? 인스턴트도 안 먹고 집에서만 해 먹었는데 라고 물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식단을 물어보니 정말 건강식이었어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된장찌개.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젓갈과 장아찌를 드셨던 겁니다. 새우젓으로 담근 배추김치, 깻잎 장아찌, 마늘 장아찌. 심지어 젓갈 국물도 이게 감칠맛이야 라며 밥에 비벼 드셨던 거예요. 문제는 염분이었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염분량은 5g, 티스푼 하나 분량입니다. 그런데 젓갈 한 숟가락에만 3g이 들어 있습니다. 장아찌 2조각이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이벽이 상처를 입어. 마치 소금으로 상처에 계속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처에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서울대 의대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젓갈을 매일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보다 이암 발생률이 7배나 높았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짠 음식을 많이 먹지만 한국보다 이암이 적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은 된장, 간장 같은 발효 음식을 먹지만 우리는 젓갈처럼 날 것을 소금에 절인 걸 먹거든요. 발효와 절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발효는 좋은 균이 나쁜 균을 잡아먹지만 절임은 그냥 소금으로 세균만 죽인 거예요. 게다가 젓갈은 만들 때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겨요. 저는 박명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젓갈과 장아찌를 끊으세요. 대신 생채소나 나물로 드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그럼 밥이 안 넘어가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 내시경을 다시 했는데 상처가 많이 나았대요. 그리고 혈압도 내려갔어요. 젓갈만 끊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젓갈을 끊으면 2주 만에 이벽염증이 줄어들어요. 한 달이면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3개월이면 이산 분비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젓갈과 장아찌를 서서히 줄이세요. 갑자기 끊으면 입맛이 없어서 힘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줄여가세요. 둘째, 대신 생채소를 늘리세요. 상추, 양배추, 오이 이런 걸로 입맛을 바꿔보세요. 셋째, 김치도 조금씩만 드세요. 한 젓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김치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넷째, 장아찌가 먹고 싶으면 식초 장아찌로 바꾸세요. 소금 대신 식초로 절인 거라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젓갈 국물을 밥에 비벼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그 한 숟가락이 하루 염분량의 절반이거든요. 짠맛에 길들여진 화를 다시 되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음식 습관은 국에 밥 말아 먹는 습관입니다. 이게 왜 나빠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따뜻한 국에 밥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모습이 얼마나 정겨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25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식도암이나 이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식사 습관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국에 밥을 말아서 드세요. 된장찌개에 밥 말고, 미역국에 밥 말고, 심지어 라면에도 밥 말아서 드시죠. 이래야 속이 든든하고 소화도 잘 된다, 뭐 말이에요. 대전에 사는 69세 박영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식도에 문제가 생겨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내시경을 해보니 식도 점막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평소 식습관을 물어봤더니 특별할 게 없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매운 것도 안 드시고.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평생 국에 밥을 말아서 드셨대요. 아침엔 된장찌개에, 점심엔 김치찌개에, 저녁엔 미역국에. 이래야 빨리 먹을 수 있고 든든하다. 50년간 그렇게 드셨던 거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뜨거운 국물과 밥이 섞이면 온도가 오래 유지돼요. 그걸 급하게 삼키니까 식도가 계속 화상을 입는 거죠. 마치 매일 뜨거운 물을 목 안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WHO에서는 65도 이상 뜨거운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식도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갓 끓인 국물은 80도가 넘거든요. 여기에 밥을 말면 70도 정도까지 내려가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온도예요. 더 큰 문제는 제대로 씹지 않는다는 겁니다. 뜨거우니까 빨리 넘겨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에서 소화액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벽에 부담을 줘. 마치 위에 돌덩이를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식도 질환자들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의 식도 점막이 일반인보다 3배 더 손상되어 있었거든요. 박영우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국과 밥을 따로 드셔보세요. 국은 충분히 식힌 다음 천천히 마시고 밥은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맛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어. 3개월 후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셨을 때, 선생님, 속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밥맛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시경을 다시 해보니 정말로 식도 점막이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뜨거운 음식 습관을 바꾸면 손상된 점막이 회복되어 2주 정도면 염증이 줄어들고 한 달이면 새로운 점막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물을 먼저 한 숟가락 떠서 온도를 확인하세요. 입술에 닿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적당합니다. 둘째, 밥과 국을 따로 드세요. 국은 숟가락으로 천천히 마시고 밥은 젓가락으로 집어서 충분히 씹으세요. 셋째, 급하게 먹지 마세요. 15분 이상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넷째, 뜨거운 음식이 나오면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세요. 조금만 기다려도 온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특히 바쁘다고 뜨거운 국에 밥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그 몇 분 단축하려다가 나중에 큰 병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국에 밥 말아서 급하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봐요. 하지만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WHO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이 예의예요.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술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국 65세 이상 남성 10명 중 7명이 주 3회 이상 음주를 합니다. 한두 잔은 건강에 좋다며 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병원에서도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드시는 거죠.
하지만 WHO에서는 알코올을 담배와 같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적당한 음주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해져요. 인천에 사는 71세 최두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간암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암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간암이 생겼을까요? 할아버지는 정말 절제하는 분이셨어요. 매일 소주 반 병씩만 드셨거든요. 친구들과 저녁 먹고 한두 잔씩만 하셨다는 거예요. 과음도 아니고 폭음도 아닌 그냥 적당한 음주였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30대에는 소주 한 병을 6시간 만에 분해했다면 70대에는 12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더 큰 문제는 간 기능이에요. 65세 이후에는 간세포가 30%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매일 술을 마시면 남은 간세포들이 과로사를 당하는 거예요. 마치 직원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일은 그대로인 회사와 같아요. 최두한 할아버지께서 하루 반 병씩 40년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60세 넘어서부터 같은 양을 마셔도 몸이 힘들어하기 시작한 거죠.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에서 하루 소주 반 병씩만 마셔도 간암 위험이 5배, 식도암은 3배, 이암은 2배나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이 줄어들어. 20대에는 체중의 70%가 물인데 70대에는 50%로 떨어져요. 그러면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평균 5가지 이상의 약을 드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들과 술이 만나면 독이 됩니다. 저는 최두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완전히 끊으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술은 독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럼 친구들과 만날 때 뭘 마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셨을 때 선생님,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잠도 깊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만 끊었을 뿐인데 몸 전체가 회복된 겁니다. 실제로 술을 끊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주일이면 간 염증이 줄어들고 한 달이면 손상된 간세포가 재생되기 시작해요. 3개월이면 간 기능이 80% 이상 회복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술의 해독 속도가 느려져요. 젊을 때는 하룻밤 자면 깼는데 나이 들면 2, 3일 동안 몸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마시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완전히 끊으세요. 적당한 음주는 65세 이후에는 없습니다. 한 방울도 몸에 해로워. 둘째, 친구들과 만날 때는 차나 음료수로 바꾸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건강한 만남이 더 좋습니다. 셋째, 술 생각이 날 때는 물을 마시세요. 갈증이 술 생각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취미 활동을 늘리세요. 술 마시는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술이라고 광고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막걸리든 와인이든 맥주든 알코올이 들어있으면 모두 1급 발암 물질입니다. 포장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루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으로 바꿔봐요. 하지만 이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흰쌀밥, 흰 밀가루, 설탕입니다. 잠깐, 뭐라고? 밥이라고?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하얀 음식들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밥은 생명이죠. 밥 먹었어. 가 안부 인사일 정도예요.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흰쌀밥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95%가 하루 3끼 흰쌀밥을 드세요. 아침에 흰쌀밥, 점심에 흰쌀밥, 저녁에도 흰쌀밥. 거기다 빵, 국수, 과자까지 모두 흰 밀가루로 만든 거예요. 부산에 사는 73세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혈당이 하루 종일 2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식단을 물어보니 정말 건강식이었어요. 기름진 음식도 안 드시고 과식도 안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흰쌀밥을 한 공기로 드셨어요. 밥이 주식인데 이걸 안 먹으면 뭘 먹어? 라고 하시더라고. 60년간 그렇게 드셨던 거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흰쌀밥은 쌀의 좋은 부분을 다 깎아낸 거예요. 마치 사과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만 남긴 것처럼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면 사탕과 똑같이 작용해요. 더 큰 문제는 혈당 급상승이에요. 흰쌀밥을 먹으면 15분 만에 혈당이 치솟아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막 쏟아져 나와. 이 인슐린이 바로 암세포의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스탠포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에서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암세포 증식 속도가 4배나 빨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이 가장 위험합니다. 애 65세 이후에 더 위험할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는 주요 기관인데 이게 줄어드니까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저는 김영숙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양도 절반으로 줄이시고 할머니는 현미는 맛이 없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을 때 선생님,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쌀밥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정제 탄수화물을 끊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주일이면 혈당이 안정되고 한 달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돼요. 3개월이면 췌장 기능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에 넣는 설탕, 과자의 설탕, 음료수의 설탕. 이 모든 게 암세포의 직접적인 영양분이에요. 암세포는 포도당을 정상세포보다 10배나 더 빨리 흡수하거든요. 흰 밀가루도 똑같아요. 빵, 국수, 과자 이런 걸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나이 들수록 이런 음식들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세요. 처음엔 반반 섞어서 드시다가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세요. 둘째, 밥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시면 돼요. 셋째, 설탕을 완전히 끊으세요. 단맛이 그리우면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넷째, 흰 밀가루 음식을 피하세요. 빵 대신 고구마, 국수 대신 현미밥을 드세요. 특히 당뇨에 좋다고 광고하는 현미 과자나 잡곡빵도 조심하세요. 가공식품은 현미든 잡곡이든 여전히 혈당을 올려. 여러분, 지금도 하루 3끼 흰쌀밥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봐.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5가지 음식만 끊어도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95% 생존자들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25년간 15,000명을 치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5위 탄 음식, 4위 젓갈과 장아찌, 3위 국에 밥 말아 먹기, 2위 술, 그리고 1위 흰쌀밥과 설탕. 이 5가지가 바로 암 환자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었어요. 놀라우셨죠?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먹던 음식들이 암세포를 키우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5가지만 끊은 분들의 변화는 놀라워. 2주 만에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한 달이면 혈당이 안정되고
3개월이면 몸 전체가 달라져요. 10년 생존 95%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돼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젓갈을 생채소로, 뜨거운 국에 밥 말던 걸 따로따로. 여러분의 식탁이 약국이 되고 냉장고가 병원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와 20년 더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어. 이런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댓글로도 많이 소통해요. 궁금한 점이나 실천하시면서 느낀 변화들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해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